따뜻한 필리핀으로 휴가를 떠나기로 한 전 기자. 마닐라의 니노이 아키노 국제공항에 도착해 휴가 기분을 만끽하려는데요. 그 순간 무장한 경찰이 전 기자를 둘러쌉니다. 스탑! 당신 가방에 폭발물이 들어있다는 신고를 받았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난 그냥 베케이션을 즐기러 왔다고요. 필리핀 경찰은 이 항의를 무시하고 전 기자의 가방을 여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전 기자의 가방에서 발견된 총알! 이 총알을 보자 더 험악해진 경찰들은 전 기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철창에 가둬놓겠다라면서 협박합니다. 자, 전 기자는 공항에 도착한 순간 필리핀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셋업 범죄에 당하고 만 겁니다. 필리핀 현지 일부 부패 경찰이 범죄 조직과 짜고 외국인에게 치는 사기극으로요. 외국인의 짐에 총알 등의 폭발물이나 마약을 몰래 집어넣고 체포를 하겠다며 금품을 뜯어내는 겁니다. 만약에 그러면 그 경찰에게 내 거 아니다. 돈을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최악의 경우에는요. 여권을 뺏기고 감옥에 갇힌 뒤에 몇백만 원에 달하는 보상금 협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뭐 대책이 많아 보이진 않아요. 현재 경찰이 껴 있으니까. 예, 이거 어떻게 해야 셋업 범죄를 미리 좀 방지를 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렇죠.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니노이 아키노 국제공항을 거칠 때는 미리 캐리어를 랩으로 감싸거나 테이프로 칭칭 감싸서 뭔가 넣을 만한 틈을 아예 틀어막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도 만약에 내 짐에서 총알이 발견되고 경찰이 나를 에워싼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필리핀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공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네. 로밍폰으로 전화할 경우에는 국가번호 63번을 꼭 누르시고요. 아래 나가는 번호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총알 심기라는 뜻의 타닌발라 혹은 라그라그 발라에 당했다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절대로 반드시 이 발견된 총알에 손대면 안 됩니다. 지문 남으니까. 그렇죠. 만약에 총알에서 여러분의 지문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발생한 모든 상황은 필리핀 공항 관계자의 책임이 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으로 여러분이 겪은 불편함이나 공항에 억류되면서 생긴 시간적 손실, 심지어 비행기를 놓쳤다면 그 보상까지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 전혀 몰랐던 내용이에요. 공항에서 짐을 들어주면 안 되는 이유. 여행 가서 이것만은 하지 마라. 낯선 사람이 뭐 사준다고 해도 절대 따라가면 안 돼! 라는 말은 뭐 어릴 적에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으셨잖아요. 그때의 기억을 살리셔서 자동 반사 모드로 낯선 사람이 뭐 준다고 해도 절대 남의 짐 대신 들어주면 안 돼! 남이 맡긴 가방 속에 마약이 들어있어가지고요. 나도 모르게 마약 밀수에 이용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현지 공항에서 발각되면 즉시 체포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국가에서 전 몰랐어요 라는 말은 통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상황에서 예방법은 단 하나뿐이죠. 바로 처음부터 매몰차게 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작은 행위가 어떤 불행과 범죄를 초래했는지 다양한 사례를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 지인이 짐 운반을 부탁하는 경우입니다. 2004년 평범한 주부였던 장미정 씨는 남편의 지인에게서 사례금 400만 원을 줄 테니 프랑스로 금광 원석을 갖다 달라라는 부탁을 받습니다. 하지만 파리 오를리 공항에 도착하고 보니 가방 속에 있는 건 원석이 아니라 마약, 코카인이었습니다. 장미정 씨는 그 즉시 마약 운반 현행범으로 체포돼서 카리브해에 위치한 마르티니크 뒤코스 교도소에서 억울하게도 1년을 넘도록 살아야 했습니다. 아, 진짜 억울하다. 참고로 이 안타까운 사연은 2013년 전도연 주연의 영화 집으로 가는 길로 각색되기도 했죠. 뿐만 아니라 뭐 다큐도 있었고요. 그쵸. 네, 저때 저 영화도 굉장히 화제였죠. 그리고 이 사례가 가장 흔한 수법인데요. 공항에서 낯선 사람이 다가와서 자신의 짐을 맡기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짐이 20kg을 초과해서 추가 요금 내게 생겼어요. 잠시만 제 짐 좀 나눠 들어주실 수 있으세요? 이러면서 마약이 든 가방을 내 손에 떠넘기는 겁니다. 즉 누군가가 나에게 내 짐 좀 들어줄래? 라고 부탁할 때는 죄송합니다 라고 단호하게 거절해야 한다는 것이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짐은 내가 들기. 자, 연간 8,500만 명의 관광객이 몰려드는 프랑스 파리. 그리고 이 관광객들을 맞이하기 위해 함께 파리로 대거 몰려드는 이들이 있으니 바로 눈보다 손이 빠르다는 소매치기들입니다.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자, 실제로 그들의 활약이 얼마나 대단한지 2015년에는 소매치기에 질린 에펠탑의 직원들이 하루빨리 대책을 촉구하라며 파업을 벌일 정도였다고.
뭐 소매치기 사실 근데 원래 많았고 네. 몽마르트 팔찌단. 팔찌단 나 고전 당한 거. 수법이지. 세네갈 청년들한테 당했던. 감더니 뭐 where are you from? I'm from Korea. 코리아 월드컵 뭐 파이팅 뭐죠 하다가 뚝 자르더니 30유로 나가. 그래서 제가 이소룡 흉내를 내면서 맞짱을 때려 했다. 예, 그런 일화를 전해드린 바 있죠. 물론 그분들 지금 가도 많이 있습니다. 있어. 근데 이제 이거는 고전 수법이고요. 더 교묘해진 수법들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인 부탁합니다. 사인 플리즈. 뭐 설문조사. 좋은 일에 한다, 뭐 서명운동. 네, 인권 운동을 한다. 이런 아하. 식으로 이제 종이를 들이미는데 이때 이들이 노리는 것은 여러분의 지갑입니다. 없는 거구나. 자, 지금 보시는 뭐 것처럼 빼고 있는 거예요. 아, 저 자, 지금 손 저 지금 들어갔네. 클립보드에 이제 와. 사인지로 시야를 일단 가려버려요. 그런 채 가방이나 주머니에서 지갑을 털어가는 수법인 겁니다. 대박이다. 자, 그러니까 누군가 종이와 펜을 들고 다가온다 하면 무조건 노, 거부를 하시고 빨리 자리를 피하시고요. 자, 두 번째 수법입니다. 제가 표 대신 뽑아드릴게요. 할인되는 표로 끊어주겠다며 자신에게 돈을 달라고 하는데 어허. 이때 그대로 돈을 받아 비처럼 튀는 소매치기도 있고요. 여기서 좀 더 진화를 해서 진짜 표를 끊어주는 사기꾼도 있는데 하지만 사실 이 표는 어린이 표입니다. 아, 그러니까 싸구나. 예, 싼 어린이 표를 끊어주고 차액을 그러니까 잔돈을 뽑아가는 소액 사기범인 거죠. 귀엽대. 만약 표를 살 때 헷갈리신다면 그냥 정식 안내 데스크에 도움을 구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파리만큼이나 소매치기가 너무 많아 소매치기의 본고장이라고 불리는 유럽 관광 도시가 있습니다. 바로 이탈리아의 로마인데요. 여기서 수법은 정말 버라이어티합니다. 첫 번째 수법, 바로 오물투척인데요. 일부러 여행객의 가방이나 옷에 음식이나 커피를 흘려버린 뒤에 닦아주는 척하면서 가방을 들고 아니면 지갑을 빼가는 수법입니다. 대박. 자, 두 번째 수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갑 좀 보여주시죠. 자,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로마의 트레비 분수나 테르미니역 등 주요 관광지를 다니다 보면 가끔 경찰복을 입은 남자 두세 명이 접근해서 위조 달러 검문을 해야 되니 지갑 좀 보여주시죠라고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순수를 의심하지 않고 지갑이나 뭐 여권 등을 보여주게 되는데 이때 이걸 검사하는 척하면서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슬쩍 빼가는 수법이 있습니다. 어허. 하지만 진짜 경찰이 검문할 경우에는 보통은 여권만 요구한다고 하니까 이 점을 꼭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경찰이 왜 진짜 그 관광객을 대상으로 위조 지폐를 검사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말이 되잖아요. 안 되죠. 예. 스페인에서 몽땅 털리지 않는 법. 낭만적인 노천 카페와 역사적인 건축물이 즐비한 거리, 그리고 축구 덕후들에겐 꼭 한 번 가보고 싶은 꿈의 도시입니다. 바로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인데요. 자, 그런데 이 정열 가득한 도시 마드리드가요, 절도와 또 강도가 판을 친다는데요. 자, 뒤에서 수면제나 마취제를 묻힌 가재 수건으로 입과 코를 막아 잠들게 한 뒤 현금을 빼앗아 가기도 하고요. 뭐 마취를 해? 특히나 이 무시무시한 절도가 발생을 많이 하는 우범 지역은 마드리드의 중앙역, 아토차역 근처 골목에서 자주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행객들이 자주 지나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거리인 거죠. 또 마드리드에서 내 주머니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탈탈 털어가는 곳이 또 있습니다. 마드리드의 대표적인 상업지구인 카야오 지구, 또 푸에르타 델 솔, 일명 솔 광장, 또 꽃보다 알베에서 이순재 선생님이 홀로 찾았던 스페인 광장까지 이렇게 사람이 많은 관광지에서 일명 들치기라고 해서요. 들치기? 예, 한 명의 관광객들에게 말을 걸고 그때 다른 공범이 가방 훔쳐 도망가는 범죄가 자주 성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관광지 주요 스팟마다 철저히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혹시나 강도들에게 탈탈 털렸다면 보통 마드리드에 위치한 대사관에 도움을 청하거나 현지 경찰에 신고를 하실 텐데 이때 스페인어 못하시는 분들을 위한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마드리드의 일부 경찰서에는 스페인어와 한국어가 함께 표시된 분실, 범죄 피해 신고서가 비치돼 있다고 하니까 담당 경찰관에게 달라고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스페인 여행객들을 위한 상징 스쿨 하나 또 있습니다. 강도를 당한 뒤 현장에서 바로 도움을 요청할 땐 소코로, 라드론 이렇게 외치시길 바랍니다. 뜻은 스페인어로 소코로는 도와주세요, help me. 자, 라드로는 도둑이라는 뜻입니다. 도와주세요. 도둑이에요. 이 정도 되겠네요. 함께 한번 외쳐볼까요? 그래요? 소코로, 소코로, 라드론. 네, 소코로, 라드론. 베트남 택시 바가지 깨기.
베트남 제2의 도시 호치민으로 여행을 떠난 프리안 현순이. 자, 지금 호치민 최고 핫플레이스인 벤탄 시장에 도착을 했는데요. 석양을 바라보며 여유를 느낄 수 있는 근교의 메콩강까지. 자, 이때 덥죠? 겨터파크가 개장을 해버렸네요. 겨터파크가 개장한 가운데 현순이는 시원한 택시로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어머 여기 택시가 많네. 눈누난 나. 자, 여기까지. 자, 뭐 크게 문제될 건 전혀 없어 보이는데. 일반적이지 않나요? 자, 물론 일반적인 택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여기서 개인 차량을 택시로 위장을 한 뒤에 불법 영업을 하는 사기 범죄가 있다면 또 말이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택시들은 금액이 빠르게 올라가는 조작된 미터기를 가지고 있거나 미터기를 아예 달지 않고 터무니없는 택시비를 요구한다고 하는데, 이런 사기 택시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베트남에서 비교적 바가지 사례가 적고 신뢰도가 높은 M사나 V사 택시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도 간혹 불법 택시가 이 점을 노리고 비슷한 색으로 도색을 하거나 래핑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럴 때는 택시 업체 전화번호를 미리 알아두고서 차량 외부에 쓰여 있는 전화번호가 정확한 업체 번호가 맞는지 아하. 전화를 걸어서 대조를 해보시면 됩니다. 딱 전화했더니 V택시입니다 하면 맞는 거고. 맞는 건데 그게 아닐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최대한 안전도 높은 택시를 잡아 탔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택시 기본 요금을 알아야 바가지를 피할 수 있다. 지역이나 택시 회사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10,000동에서 12,000동, 한화로 약 500원에서 600원이 기본 요금이고요. 그리고 대개 일반 택시들은 출발 후에 미터기가 켜지지만 택시비를 더 많이 요구하는 꼼수를 쓰려고 일부러 이거를 켜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니까 미터기가 꺼져 있다면 반드시 미터 온 이렇게 외쳐야 된다고 합니다. 최악의 치안국에서 살아남는 법. 자, 여행객들 사이에서 이 나라를 두고 떠도는 무시무시한 괴담이 있습니다. 하루에 살해당한 사람이 무려 120명이다. 1년에 순직하는 경찰이 무려 200명이다. 세계 최악의 치안을 가진 나라라고 불리는 이곳. 바로 아프리카 대륙 최남단에 위치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입니다. 그렇게 나빠요? 자, 인터넷상에 떠도는 괴담인 만큼 다소 과장된 면이 있겠지만요. 작년 남아공 경찰청에서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강도 사건은 무려 18만 6,637건, 한국보다 무려 116배나 높은 수치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특히 관광객들이 쉽게 당할 수 있는 강도 유형을 취재해봤는데요. 자, 남아공의 첫 번째 범죄 유형, 바로 공항 미행 강도입니다. 강도들은 공항에서부터요, 여행객의 복장, 짐의 규모를 보고 표적으로 삼은 뒤 자동차로 끈질기게 따라다니며 미행을 한다고 하는데요. 자, 이때 공항을 출발한 차량이 신호등에 정차한 순간, 그 순간에 후다닥 운전석으로 권총을 들이밀면서 위협을 한 뒤 짐을 몽땅 털어갑니다. 자, 그래서 공항에서 호텔로 이동할 때 같은 동선으로 계속해서 이때 따라오는 차가 있다면 일단 도착지를 호텔이 아닌 대사관이나 경찰서로 변경해서 도움을 청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위험 지역은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남아공의 최대 도시 요하네스버그에서 가장 악명 높은 빈민가인 알렉산드라와 루데푸르트 지역, 그리고 남아공의 행정수도인 프레토리아의 서쪽에 위치한 프레토리아 웨스트는 남아공에서도 차량 강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자, 이동을 하실 때 이정표 또 내비게이션을 참조해 이 지역만큼은 꼭 피해 가실 수 있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남아공 관광청에 의하면 연말이면 성탄절, 또 연말 휴가비 마련을 위한 강도가 더 기승을 부린다고 하니까 혹시 남아공 여행 출장을 계획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점도 더 유의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멕시코 휴양지의 잔혹한 두 얼굴. 온화한 날씨와 황금빛 모래해변, 거기에 열대 식물까지 둘러싸이는 멕시코의 항구 도시 아카풀코. 자, 그런데 이런 아름다운 휴양지가 2016년 멕시코의 비정부 기구에서 발표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50개 도시 중에서 무려 4위를 차지한 건데요. 자, 아카풀코의 두 얼굴, 범죄 도시의 얼굴은 정말 참혹 그 자체입니다. 2013년 스페인 관광객의 숙소에 복면을 쓴 괴한들이 잠입해 총기로 위협을 하고 금품 탈취에 성폭행까지 저질렀고요. 어머나. 또 2016년에는 해변을 사이에 두고 경찰과 무장괴한들이 총격전을 벌여 그 부근에 있던 관광객들은 레스토랑, 상점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총성이 멈출 때까지 공포에 떨어야 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세계적인 휴양지라면서요. 거의 뭐 말씀만 들으면 범죄 도시인데. 네. 그 이유는 바로 아카풀코에서 활동하는 마약 조직 때문입니다. 마약 조직들이 아카풀코의 주도권을 놓고 서로 경쟁을 하면서 혈투극을 벌이고 있는 건데요. 경찰이 수시로 시내에 주둔하며 순찰을 하고 있지만 이것만 무조건 믿을 수는 없는 이유. 자, 2016년 멕시코 유력 일간지 알사에 의하면요. 아카풀코에 있는 천여 명의 지역 경찰들 중 무려 52%가 범죄 집단과 결탁해 손을 잡고 있다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그래도 이 무법 천지, 범죄 도시에 조그만한 희망이 보이는 게요. 멕시코에서는 해군 부대를 동원해 아카풀코의 마약 조직을 속당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 몇 년 새 해외여행의 신트렌드를 만들고 있는 신개념 숙박 서비스. 여행지 주택을 소유한 집주인이 일정 기간 여행객에게 집을 빌려주는 숙박 공유 중개 서비스가 전 세계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숙박 공유 사이트들이 신흥 범죄 양산에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 한동만 대사님 알고 계십니까? 숙박 공유 사이트에 등록할 때 전과자는 등록할 수 없다라는 그런 제약이 없죠. 이 때문에 일부 나쁜 호스트들, 범죄자들이 이를 악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6월 A 숙박 공유 업체를 통해 일본의 한 숙소를 예약한 한국인 커플이 숙소 내 화재 경보기에서 나오는 초록색 불빛을 발견합니다. 느낌이 이상해요. 바로 몰카 범죄죠. 이뿐이 아닙니다. 지난 7월 일본에서 집주인 남성이 손님인 한국인 여성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권한 뒤 성폭행을 저지른 끔찍한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더 소름 끼치는 것은 과거에도 있었던 이 집주인의 성폭행 미수 혐의 사실들까지 추가로 밝혀진 것입니다. 집주인을 좀 걸러내는 필터링 같은 게. 그게 아쉬운 거죠. 네, 게다가 그 집주인이 어떻게 보면 내 집 키를 빌려주면서 거래가 성립이 되는데 이 사람이 그걸 또 갖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내 집이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해요. 사실 위험하죠. 나쁜 마음 품으면.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인종차별 문제도 있습니다. 보시죠. 이게 뭐죠? 밀고 있죠. 오! 헐! 보셨습니까? 저건 뭐야? 계단 밑으로 또 던진 거예요? 지난 7월 남아공 출신 흑인 여성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한 숙소에서 머물다가 퇴실을 하는 과정에서 집주인이 퇴실 시간이 늦었다면서 화를 냈습니다. 여기가 아프리카인 줄 알아? 얼른 나가! 라는 인종차별적인 발언과 함께 저렇게 계단에서 밀어버렸습니다. 결국 집주인은 경찰에 체포됐고 과실치상죄로 기소됐다고 합니다. 아, 진짜 어마어마하다. 저거는 거의 뭐 사람 죽일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인종차별 넘어선 범죄죠, 네. 완전히. 이런 어떤 숙박업체 거래가 개인과 개인 사이 일이기 때문에 이건 항상 그런 어떤 위험에 노출이 될 수밖에 그렇죠. 없다라는 사실 때문에 조금 더 끔찍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범죄들은 개인의 범죄이기 때문에 전체를 매도할 수는 없는 겁니다. 다 저렇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만 사전에 체크하고 최대한 이런 범죄들을 막기 위한 팁. 무엇보다 중요한 게 집주인일 수 있습니다. 집주인 정보 체크가 중요하겠죠.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A 숙박 공유 업체 사이트에 들어가면 집주인의 프로필 사진이 뜹니다. 요걸 클릭을 해요. 주인의 신분증 및 기타 연락처 등이 모두 인증돼 있는지 체크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슈퍼 호스트라는 등급이 있는데요. 최소 집을 10번 이상 빌려줬고 후기의 만점 비율이 80% 이상인 집주인들이 바로 슈퍼 그레이트 슈퍼 호스트입니다. 그리고 후기가 좀 많은 그런 맞아요. 집들은 어느 정도는 조금 신뢰할 검증되지 수 않- 있죠. 예.